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응원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다행히 정상 컨디션 잘 회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지난 거래일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이런 흐름에서 오늘 상방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하방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재 좋은 이슈들도 있었지만 종목 탓하기보다는 환율이나 시장 탓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오늘 나왔던 이슈와 시장 흐름 체크를 해보고 이번 주 흐름도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까 합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안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유안타증권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의 많이 주시는데 아무래도 유안타증권을 쓰시는 분들이 적어서 모두 다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기존에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셔도 두 번째 계좌는 유안타로 좀 이용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정보망에서는 기본적으로 두중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수급, 이슈, 시장 상황, 관심 종목 공유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환경에서 글로벌적인 악재가 계속 발생하는 이런 부분, 혼자서 대응하기가 더 힘든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섹터라던가 테마, 이슈가 있어서 그나마 잘 버티고 대부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되시면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으실 수가 있고 혼자서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영상의 시작, 언론에서 나왔던 좋은 소식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았고 수급도 안 좋았는데 2%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이유도 아마 여기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원전 활용 수소 생산 지원, 두산중공업 수혜, 미국 정부가 원전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두산중공업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에너지부가 원전을 이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상용화하고자 2천만 달러, 약 240억 원을 지원한다. 원자력국을 통해 약 96억 원,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통해 약 144억 원을 제공한다. 애리조나 프로젝트를 계기로 저렴한 수소 생산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는 탄소 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약 9조 5,600억 원을 쏟아 4개 이상의 수소산업 허브를 조성하기로 했다. 에너지부는 지난 6월 10년 내로 청정수소 가격을 1kg당 1달러로 만들겠다는 111 목표를 밝혔다. 미국이 원전을 통한 수소 생산을 적극 지원하며 두산중공업의 미국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중공업은 1999년 미국 수주 시장에 첫 발을 디뎠고 꾸준하게 원전의 주기기를 공급을 해왔다. 2019년부터는 유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하고 또 SMR 개발에 협력, 핵심 기기 제작을 맡을 것으로 전망. 이어서 보시면은 미국, 중국, 일본은 원전을 돌리는데 온실가스 40% 무슨 수로 줄이나,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높인 가운데 주요국들처럼 원자력 발전을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장이 제기됐다. 대체 에너지원으로 지목된 해상풍력, 암모니아 발전 등은 2030년까지 충분히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8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높인 상향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5억 3,610만 톤에서 1억 톤 가량 추가 감축이 된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121.7테라와트로 전체 전력 수급의 20%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감축 목표를 충족하려면 종전 계획보다 신재생 비중을 10% 이상 늘려야 하는 부분이다. 암모니아 발전, 양수 발전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2030년 감축 목표를 실현하려면 원전 확대 말곤 대안이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주요국들은 원전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다시 제시를 하고 있다. 정리를 해보면 이 기사들 다 보셨을 겁니다. 주가는 뭐 움직임은 없었으나 좋은 기사로 분류할 수는 있겠죠. 미국에서 대형 원전과 SMR, 소형 원전에 올 상반기에 투자를 한 이후에 두산중업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유스케일 파워에 또 투자를 늘렸죠. 미국의 에너지부를 통해서 원전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에 재투자를 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올 초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을 하고 파리 기후협약을 재가입을 하죠. 이거는 또한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원전 그리고 소형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 또 수소 그린 뉴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내년부터 2026년까지 약 9조 원을 투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모든 부분들 수소라던가 SMR, 해상풍력, 신재생 등등등 다 부합하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두산중공업이 되겠죠. 두산 그리고 두산중공업, 두산퓨어셀 이렇게 좀 이어지는 수소 중추라인 향후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유스케일 파워의 3조 3천억 정도 2027년인가요? 수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인 수주가 나와줄 수도 있겠죠. 애리조나 프로젝트에서 또 여기에 고온가스로 SMR, 엑스에너지사와 그리고 기존의 오랜 협력사 웨스팅하우스도 빼놓을 수 없는 두산중공업의 미국 관계사들입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원전에 소극적이었던 영국 또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소형 SMR 도입을 검토한다고 최근에 기사도 있었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던 일본에서조차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원전 비중을 더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탈원전을 시행을 하고 있으나 아이러니한 부분 2017년 문정부 들어 원자력 발전이 최고치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원전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원전 가동률 역시 74.8%로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석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고 전력량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국가에서도 현재 원전이 여러 부족한 부분의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정책 아래 짓고 있는 원전을 폐쇄하고 문제가 상당히 많지만 원전 24기 중에서 또 쉬고 있는 원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난으로 가스라던가 석탄, 알루미늄 등등 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대혼란을 겪고 있는데 전망 밝지는 않죠. 거기에 온실가스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대국들이 다시 원전에 주목을 하고 있고 겨울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전이 다시 저는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두산그룹은 이미 ESG 경영에서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업의 내용도 친환경,
또 앞으로 부각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될 수 있겠죠. 실적만 받쳐준다면 더할 날이 없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 힘들지만 바이든 임기가 올해를 제외하면 내년부터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기대감을 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라던가 네이버, 하이닉스 시장을 이끌고 지수를 잡아줘야 하는 주도주들조차 급락을 하면서 종가까지 시장은 급락하는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은 종목이 얼마나 올랐다, 얼마나 떨어졌다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방향성, 수급, 환율, 그리고 글로벌 악재가 얼마나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상황들을 살펴봐야 하는 시장입니다. 완전 테마주들은 위에서 설명드렸던 뉴스들 때문에 상승한 종목도 있었고 그나마 뭐 버틴 종목도 있었습니다. 양 지수가 오늘 1.3%대 급락을 면치 못하면서 또 마무리가 되었고 시장 수급 요즘에는 상당히 이런 모습이 익숙하죠. 개인들만 이렇게 크게 들어오고 외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유지. 중요한 거는 원달러 환율이 되겠죠. 1년 3개월 만에 장중에 1,200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뭐 종가 같은 경우는 1,199원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외인들이 국내 시장에 관심이 적다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올 만한 메리트를 좀 잃어버렸습니다. 메인은 오늘 8,200억 매도, 코스닥은 1,620억 매도, 기관들이라도 좀 들어오면 이렇게 방어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분봉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저점이 잡혔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점을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한 이후에 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뭐 지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뭐 막판에 이렇게 반등했다라고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10포인트 선이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점을 이렇게 한 차례 기록한 여기와 여기에서 한 번씩 지지가 된 모습인데요. 시장이 시작을 하자마자 급락을 연출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점을 기록을 하고 강하게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이런 부분인데 반등을 하는 척하다 계속 꺾여버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방으로 끌고 가려는 힘이 훨씬 더 강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섹터라던가 테마, 이슈가 되지 않았던 개별 종목들은 시장에 많이 흔들 수밖에는 없었고 대응하기는 더 어려운 시장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던가 아니면 반등 흐름을 보여주던지 두 가지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환율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추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외인들은 더 국내 시장에 관심도를 두지 않을 것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빠질 가능성이 크겠죠. 반대로 환율이 1,200원이 오늘이 이제 고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다시 노려서 국내 시장에 좀 꾸준히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은 언제든 반등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가 앞으로 계속 반등하는 그림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좋은 종목들을 어느 정도 구간에서 매수가 된다면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장들이 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환율이 급등하고 외인들도 국내 시장에 계속 안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등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이번 주 환율과 시장 수급을 보면서 지지가 나오는지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시장 수급도 설명을 드렸는데 외인들이 국내 시장에 아예 관심이 없으니 개별 종목들도 좋은 수급을 유지하기에는 확률이 낮을 수밖에는 없겠죠. 오늘 두산중호 외인은 26만 주가량 이탈, 그리고 기관도 12만 7천 주 이탈이 되었습니다. 동반 매도세가
유지가 되었고 개인이 34만 주가량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까지는 플러스 11만 주까지 수급을 늘려가다가 종가는 24만 7천 주 이탈이 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가끔 왜 이렇게 수급 자체가 좀 줄어드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수치는 단순 순매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약간 수치가 줄어든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그만큼 매수하려는 세력과 매도하려는 세력이 비슷하게 좀 나와주고 있다.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도와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인이 꾸준하게 들어올 수 없다면 기간이라도 꾸준히 들어와야 하는데 9월 말 10월부터는 아예 연속적인 이런 매수세가 보여지지 않고 있죠. 그동안 들어왔었던 사모펀드가 이때부터 꾸준하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나름 들어와주고 있는 주체는 연기금과 또 사모펀드였는데 이렇게 사모펀드가 매도를 보여주면서 기관 전체적으로 좀 힘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도 금일 3만 주가량 순매수로 들어왔는데 아직 이전에 들어왔던 큰 수급들이 나가는 모습을 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물량을 정리해서 외인의 이런 매도량이 80만 주, 90만 주가 한 번에 이탈이 되게 되면 주가는 또 힘없이 끌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 연기금이 얼마나 좀 주워 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공매도 비율 같은 경우도 최근에 5%에서 7% 안정을 좀 찾아가는 것 같더니만 12%까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비율 같은 경우도 3배 이상, 수량과 대금도 전 거래일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이죠.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또 대차,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 일정 부분 또 상승한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인과 금투, 보험, 사모펀드,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들어와 준 게 없으니 공매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좀 지수라던가 그리고 수급이 안정을 찾아야 공매도도 다시 좀 줄여서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일단은 체크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만 이어서 좀 본다면 오늘 움직임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고점 2% 19,500원까지 좀 찍은 이후에 종가 기준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는 했으나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당한 모습이죠. 전형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려고 할 때 이런 차트의 모양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5일선도 확실하게 지지가 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단은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했고 그 다음 날인 오늘 주가는 하방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일단 봐야겠죠. 시장의 급락과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18,000원 초반대까지 좀 빠진 이후에 1차로 지지선을 구축했다라고는 하지만 지난 거래일 이후에 방향성은 일단 상승보다는 하락에 더 가깝게 잡았기 때문에 재차 18,000원 선까지도 또 염려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닥에서 강하게 올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보았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바닥에서는 일단 올렸지만 조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때 2만원 이탈되고 19,000원 이탈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구간은 19,000원 이탈 후에 18,000원에서 머무는 이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빠른 반등세를 통해서 그래도 19,600원에서 2만원 구간에서는 주가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매가 안 되신 분들은 현금 확보를 해서 좀 타이밍상 노려봐야 할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번 주 흐름을 보시고
이쪽 구간에서 좀 지지가 나오는지 되돌리는 양봉 흐름이 나오면 잡아볼만 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안 되고 강하게 더 밀어낸다면 관망하시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혼자서 대응을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만 사용하면 계속 무료고 계좌 개설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